안녕하십니까. 세상을 거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젠슨왕 그리고 AMD 리사 수도 모두 GPU 너머를 보고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칩 시장의 가장 뜨거운 하드는 역시 AI 칩입니다. 초기 AI 시장에서 승자의 조건이 GPU와 HBM 조합으로 결론이 났지만 이 결론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그리고 전력 소모를 최소화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다양한 칩 간 조합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당장 프로세서 시장에서는 GPU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90%는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GPU는 고용량 데이터 병렬 연산에 장점이 있습니다. 챗GPT 등 LLM 구동에 필수적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GPU 기반 AI 칩은 다양한 AI 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서 범용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이버를 비롯해서 리벨리온, 텐스토렌트, 그로크 등 숱한 스타트업들과 빅테크들은 NPU를 통해서 GPU를 보완하려고 노력 중이죠. 이 NPU는 범용성이 뛰어난 GPU보다 전반적인 성능은 낮지만 특정 목적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세서입니다. 설계 시점부터 특정 분야별로 특화되기 때문에 GPU보다 전력 효율도 높은 것이죠. 그 AI 초기 시장은 AI 학습용 시장이었다면 AI가 더 분화되면 추론용 시장이 커집니다. 추론용 시장에서는 AI 서비스나 제품을 내놓고 싶은 기업들이 전력, 비용, 스펙 등 전략에 따라서 각 도메인에 맞는 특화된 칩이 필요하게 되고 여기에 최적화된 프로세서가 바로 NPU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 NPU는 엔비디아 GPU처럼 AI 데이터 센터 서버용으로 개발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용 차량 PC 등 디바이스와 소규모 서버 등 엣지 디바이스용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이나 퀄컴 등 스마트폰용 AP 설계 능력을 보유한 기업들도 이 독자 개발한 NPU를 PC나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시작했죠. 이 모바일 기기가 자동으로 AI 연산을 할 수 있는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NPU 시장은 당장은 엣지 디바이스용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실 추론용 AI 칩은 앞으로 AI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이 학습용은 AI 모델을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이죠. 앞으로 AI 사용자가 늘어나면 이 추론용 AI 칩 수요가 커지게 되고 이와 비례해서 에너지 효율이나 운영 효율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적화된 칩을 개발하는 게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 그 리사수 AMD CEO도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의 GPU는 이 병렬 처리에 매우 효율적이고 약간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프로그래밍 기능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대규모 언어 모델에 선택되는 아키텍처지만 한 5년 후에는 이것이 최고의 아키텍처는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GPU가 최고 아키텍처는 아닐 것이라는 점이죠. 앞으로 테크 업체들이 GPU에서 벗어나서 GPU를 넘어서는 확장에 나설 것이라고 봤습니다. 당장 GPU를 넘어서는 NPU가 나오기 힘들고 GPU를 적극적으로 대체하는 시기는 5년 뒤 정도로 봤지만 AMD도 GPU 업체이기 때문에 가제는 개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시기는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아마존의 인퍼렌시아, 구글 같은 경우도 그 브로드컴의 도움을 받아서 자체 NPU를 내놓았었죠. 이런 것들도 바로 값비싼 GPU를 대신해서 이 빅테크들이 자체 서버 칩을 만들려는 큰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결국 그 미래의 AI 모델은 현재 지배적인 GPU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더 전문화된 칩을 포함해서 다양한 기능을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칩을 조합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키텍처가 나올 것이고 이는 그 모델의 진화에 달려있는 일일 것입니다. 주목할 대목은 프로세서 시장의 이런 변화와 맞춰서 메모리 시장에서도 다양한 변주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실 그 AI 가속기에서 데이터 병목 현상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개인데요. 데이터가 이동하는 고속도로를 더 넓게 만들든지 아니면 이 도로를 이동하는 데이터를 압축해서 처리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HBM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경우는 대역폭을 늘린 것이죠. 대역폭을 늘렸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이동하는 길인 고속도로를 더 넓게 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더 넓어졌으니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결국 전력 소모인데요. 전력 소모 관점에서 보면 HBM은 최적의 옵션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솔루션을 기업들이 찾고 있는데 그 결과 LPDDR 등이 모색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엔비디아마저 메모리 업체를 의식할 만큼 전력 소모 문제가 심각한데요. 현재 그 양산에 들어갔다는 차세대 GPU 블랙엘 같은 경우는
B200 GPU 하나만으로 이 대형 에어컨 수준의 전력 소모가 이루어집니다. 1000W가 필요한 것이죠. 블랙엘 GPU 2개와 그레이스 CPU 1개를 조합한 그레이스 블랙엘 GB200 같은 경우는 최대 2700W까지 전력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칩 가격도 가격이지만 소비 전력도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칩 데이터 센터 시스템의 최적화, 경량화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호퍼, 블랙엘, 또 이번에 연말부터 나오게 되는 블랙엘, 다음에 나오는 GPU죠. 이 베라루빈 GPU에서는 이런 과도한 소비 전력을 줄이는 솔루션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소식도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젠슨항도 전력 소모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은 그 AI 산업으로 인한 전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모바일용 저전력 D램 LPDDR을 주목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LPDDR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메모리입니다. 용도에 따라 계산 속도를 조절해서 전력 사용량을 최소화한 게 특징이죠. 지금 메모리 분야에서 데이터가 움직이는 길, 프로세서와 메모리 사이의 고속도로인 대역폭을 크게 넓힌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뜨고 있지만 전력 문제가 번지면서 LPDDR도 앞으로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전에 그 초기 AI 시장에서 승자의 조건이 GPU와 HBM 조합으로 결론이 났지만 이 결론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그리고 전력 소모를 최소화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다양한 칩 간 조합은 계속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젠슨항이 언급했다는 LPDDR만 해도 지금 네이버와 삼성 간의 연구 결과물이라는 마칩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음이 증명됐습니다. 이 마칩은 GPU와 HBM 조합이 아니라 NPU와 LPDDR 간 조합입니다. 다만 삼성과 네이버가 마칩 협력을 끝내기로 해서 마칩이 구체적 성과로 구현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어찌됐든 AI 시대 LPDDR의 쓰임새, LPDDR의 가능성마저 사라졌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 HBM이 데이터의 길인 고속도로를 더 넓게 깐 것이라면 LPDDR은 도로폭을 넓히는 대신에 도로를 지나다니는 데이터의 크기를 압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도로를 움직이는 데이터가 트럭 크기였다면 LPDDR에서는 경차 크기로 데이터가 홀쭉하게 압축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발상을 바꾼 것이죠. 그나마 현재 부진한 삼성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도 다양한 사업군에서 뛰어난 플레이어라는 점에 있습니다. 삼성은 자체 칩 기술이 있고 LPDDR 분야도 최고 기업입니다. 아울러 파운드리에서부터 HBM, 패키징 기술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를 결합하면 단순히 메모리 기업에서 더 나가서 AI 칩 선두 기업으로 도약이 가능합니다. AI 칩에서 결국 관건은 칩 간 조합에서 승부가 나기 때문에 여러 사업군에서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삼성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현재 시장 구도에서 보면 좀 한가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삼성으로서는 당장 엔비디아로 그 HBM 납품을 마무리해야 하는 게 발등에 불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급한 것도 맞죠. 다만 삼성의 HBM 납품은 좀 늦더라도 가능은 할 것입니다. 이미 메모리 업체는 상강으로 정리된 상황입니다. 이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먼저 납품하고 있지만 캐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메모리 캐파는 늘리고 싶다고 금세 늘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삼성의 HBM 납품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HBM3 12단위 지금 하이닉스가 양산에 들어간 상태인데 그게 4분기에 컬 테스트에 통과해서 연말부터 양산이 될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GPU는 너무 비싸고 전력도 많이 먹습니다. 계속 이 칩을 쓰다간 데이터 센터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추론에 최적화된 AI 칩 개발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GPU와 HBM 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칩 조합이 시도될 것입니다. 삼성도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지분을 가져가는 플레이어가 돼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